우리 몸에 있는 장을 크게 미생물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중간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익균은 뭐 소화 흡수를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증강하고 비타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비타민도 합성한다. 그래서 건강 유지에 도움 주는 세균. 그래서 유익균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다, 비피도박테리움이다. 이거 유명하죠. 이렇게. 유해균은 장내 부패를 촉진시키고 발암물질도 생성하고 악취가스도 발생시킨다. 병원성 대장균, 뭐 웰치, 식중독균 이런 거죠. 질병 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율하고 여기에 비율이 적절히 잘 유지되면 좋고요. 그리고 이 비율 중에 제일 많은 게 중간균입니다. 중간균은 어느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 균형에 따라서 그쪽으로 훅 갑니다. 기회주의자 같이 유익균 유세하면 그쪽으로, 유해균 유세하면 이쪽으로. 마치 선거 때 부동층 같다. 아직 누구를 찍을지 안 정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가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돼 있는 부동층 같다. 이게 우리 몸의 장내의 세균의 구성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면 제일 건강하냐? 유익균이 한 30%, 유해균이 5 내지 10%, 중간균이 60에서 65면 건강하다고 돼 있어요. 유해균이 0이면 좋지 않나요? 근데 희한하게 유해균이 0이니까 덜 건강해진다네요.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전체를 망가뜨리는 큰일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하는 말로 해볼게요. 어느 조직이나 또라이가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르들 중에도 메토실 그 인간 그 사람 피곤해 죽겠어. 그냥 내가 볼 때마다 신경질 나. 그 사람이 나중에 퇴원을 했어. 그 사람 퇴원하니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2층에 누가 또 또라이 짓을 하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 없어지고 나서 잠시 좋은 데 됐더니 또 딴 사람이 생기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2층 거기도 태어나고 3층도 없고 요새 또라이가 한 명도 없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때는 또라이가 없어서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사실 또라이래요. 어느 조직에나 또라이는 반드시 있다네요.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 없는 세상을 바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기본값이고 오히려 그게 길게 보고 크게 보는 조물주의 뜻은 그래야 더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마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반면교사가 돼서 그런 건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율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미생물의 역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죠. 특히 여기 맹장 얘기를 해볼게요. 맹장은 소화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장내 미생물의 집합소이자 은신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막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쓰는 방법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에 오래 머물면 통로이긴 해도 오래 머물면 해로우니까 빨리 내보내요. 빨리 내보내는 게 뭐겠어요? 설사입니다. 설사. 뭘 먹고 설사하는 거가 귀찮고 불편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좋은 어떤 방식이에요. 나쁜 걸 빨리 빼내려고. 설사를 확 시킬 때 장내 미생물들도 막 우르르 다 나가면 또 이렇게 적정한 균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고도 신기하게 이 장내 미생물들의 세트로 여기 있는 맹장 충수돌기 있죠. 그걸로 다 들어가 있대요. 가지고 이게 싹 빠져나가고 이제 안정되고 나면 얘가 싹 나와가지고 한 마리가 1억 마리 되는데 하룻밤이면 되거든요. 막 이렇게 늘린대요. 저는 뭐 종교가 특별히 어느 종교 하나를 뭐 전도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좋아하지만 성경책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딱 숨어서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조물주의 뜻이다. 이 맹장.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맹장은 괜히 있어갖고 재수없어 거기 찌꺼기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서 맹장염, 그러다 복막염. 그러니까 저거는 예전에 수술하다가 서비스로 이거 잘라주기도 했어요. 서비스로. 네. 또는 저 어렸을 때는 아주 막난 애들은 통증도 잘 안 느끼고 빨리 상처 회복된다 해서 낳자마자 맹장을 떼주는 걸 하기도 했어요. 부잣집에서. 너는 평생 그런 일이 없다. 재수없어 들어가서 맹장염, 복막염 걸릴 일 없이.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형이 맹장염이 있어갖고 복막염까지 가서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 무지 가난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되게 우리 형한테 미안하단 말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집 이렇게 했다면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죠. 우리가 모를 때에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크게 숲 전체를 보면 기본은 필요 없는 걸 만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머리가 막 앞서면 아니야 필요 없다니까 아무리 봐도 필요 없어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아직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있는 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막 너무 영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맹장을 잘라서 없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염증이 생겼든지 아까 같이 서비스로 잘라줬든지 없는 사람은 미생물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면역작용도 하고 대사작용도 합니다. 전분이나 다당류를 분해해서 비타민, 엽산, 단쇄 지방산 등을 만듭니다. 단쇄, 쇠가 이게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쇠사슬, 네. 단쇄 지방산. 네. 이게 암 치료에 되게 좋은 작동을 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릭산. 뷰트릭산 하면 떠오르는 게 그 후코이단이라는 거가 이 뷰트릭산 많이 잘 이렇게 밀도 있게 했다는 거죠. 이거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 암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밖에서의 물질뿐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미생물이 한다고요. 담즙 대사, 약물 대사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유전자 발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전자 발현 스위치에 불이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후성 유전학인데 장내 미생물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 유전자 연구하다가 이제는 나랑 같이 사는 미생물 유전자도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했고 거의 지도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암은 이제 다 해결된다라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수많은 나라가 협동해서 했죠.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음에도 만성병의 사망률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가지고 굉장히 허탈했죠. 그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아무튼 비용이 훨씬 덜 들었던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그렸는데 그거는 인간의 건강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것만을 볼 일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뜻이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미생물에 대한 게 요새 많이 알려져서 제품화되기도 하고 있죠. 예. 그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많이들. 프로라는 말이 PRO 이게 우리 편이라는 뜻이에요. 바이오틱스는 어떤 생명체, 미생물인데 우리하고 유익한 우리 편인 거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어떤 동물한테는 이 균이 또 해로운 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어쨌든 우리하고는 짝짝꿍이 맞는 잘 섭취하면 좋다. 프리는 뭐예요? 프리는 PRE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있는데 걔네들이 계속 유지하기 좋은 음식물을 갖다 놓는 얘네들의 음식물 같은 거다. 먹이다. 또는 집 이런 거. 이게 주로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섬유질은 우리 인간은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소나 이런 애들은 섬유질을 소화해서 영양분 하지만 인간은 못 해내잖아요. 근데 왜 섬유질 있는 걸 많이 먹으라고 그럴까요? 소화도 안 되고 영양소도 안 되는데 미생물의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내 유전자가 하는 일보다 미생물들을 잘 돕는 일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제닉스라는 거는 이 유익균이 만들어낸 우리 생명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에요. 이거를 직접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비싸요. 유익균이 만들어낸 직접 물질은. 이 세 개가 다 필요한데 이 세 개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게 우리의 고유한 음식에 많습니다. 뭐 청국장, 된장, 또 뭐 잘 발효된 김치, 발효되어 가지고 이런 유익균이 만드는 물질도 있지, 뭐 섬유소도 있지, 유익균도 있지 이렇게 돼서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과 미생물에 대하여 암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제가 여담 하나를 얘기 드리자면 미생물 관련하여서 연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학회에 가서 들을 때 예전에 논문 수가 이렇게 달라졌대요. 요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기가 미생물 관련한 교수를 한 지가 40년 돼 가는데 이런 날이 나한테 올 줄 몰랐어요 하면서 늘 논문의 수가 이 정도였다가 가끔 막 식중독이 막 퍼지고 이러면 잠깐 이게 좀 늘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늘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는데요. 이게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 유명한 논문들에 아주 도배가 되다시피 한 논문들이 주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걸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생체 변형.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어가지고 거기에 아까 뭐 뷰트릭산이라고 합시다. 그게 뷰트릭산이 세포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 근데 뷰트릭산을 먹었는데 별로 생체에서는 도움이 안 돼. 봤더니 뷰트릭산이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하고 섞이면서 그 뷰트릭산이 제대로 기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버려. 결정권은 미생물에 있어버려. 기계어하고 사용자어 다르듯이 컴퓨터 우리 잘 모르지만 막 1110, 11 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컴퓨터 전문가들 보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뭐 여기에 클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우리는 클릭만 하고 이런 걸 사용자어라고 하고 이런 걸 기계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기계어를 사용자어로 바뀌어주는 게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여기서 허락을 안 해주면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항암제도 왜 이 사람은 듣는데 이 사람은 안 들을까를 봤더니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항암제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너무 중요한 장내 미생물, 우리랑 같이 사는 협력업체, 현대나 삼성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협력업체 없으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듯이 우리는 협력업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미생물을 우리는 어떻게 부여받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양수하는 세균이 제로래요. 0. 미생물이 없게 되어 있는 환경이었다가 그때는 그럼에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돼서 엄마의 영양분, 엄마의 산소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오로지 다 준비된 걸 받으면 되는데 이제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 탯줄을 끊고 독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조물주의 뜻을 감히 짐작해 본다면 우선 스스로가 스스로답게 하는 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미생물이 꼭 있어서 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렇게 질내로 그 자연분만 할 때, 질식분만을 할 때에 이쪽 양쪽 질에 산도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엄마에 있는 미생물들이 장내 질벽으로, 질벽으로 그냥 쫙 도열을 한대요. 모여가지고. 그때 애가 나오면서 이게 막 여러 번 몇 바퀴 돌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막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피부로도 해서 그때 미생물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식분만을 통하지 않고 제왕절개로 나면 여기 이것도 많이 손해를 봐요. 그냥 바로 꺼내면 이제 그 병원 안에 있는 공중에 떠도는 병원에 있는 균이나 간호사에게 뭐 장갑을 끼기도 하지만 피부에 있는 균, 이런 정도가 이제 처음에 깃들게 되고, 장에 처음 깃든 균은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벌써 처음에 딱 텃새를 부리듯이 한번 잡으면 그걸 웬만하면 이 변형을 안 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각인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첫 번째 이 장내 상황은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생물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부여받는 거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흥미로웠죠. 흥미롭고, 예. 예를 들어 이 얘기도 할게요. 여성들이 질 세정제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지노베타딘이다 이런 거. 사실은 이 질내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적절한 균이 있어야 좋은데 그것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질을 건강을 해친다라고 돼 있고, 요새는 그래서 유산균 제제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원리적으로 더 맞아요. 예. 그 얘기도 여기서 잊지 않고 좀 드리려고. 예. 그리고 동물 연구를 해보니까 코알라라고 아시죠? 코알라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품고 키우는데 새끼가 갑자기 병이 나거나 이럴 때 잘 못 먹고 갤갤거리면 엄마가 똥을 싸가지고 새끼한테 자기 똥을 먹이는 그 장면이 보인 거예요. 이게 뭔 짓이냐 하고 놀랬는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장에 있는 똥은 그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거를 먹여서 건강한 장 활동을 하기 위한 미생물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우리도 이걸 활용해서 대변 이식 수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잘 보관했다가 그걸 이게 좀 병 있는 사람한테 변을 넣어줬더니 해결되더라. 만성 비만, 만성 당뇨, 그것뿐 아니라 심지어 자폐도 해결이 되더라. 자폐까지. 아까 여기가 정신 활동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암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외국에는 그 대변 은행이 있어요. 정자 은행이 있듯이.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여기서 내 몸 건강하게 하는 건 좋지만 나도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쓸모없어지는 것이 비참하고 힘들고 맨날 어떻게든지 돈을 벌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병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건강하면 돈 벌 수 있다. 어떻게? 똥만 싸도.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해져 가지고 똥만 팔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일해 갖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질수록 상품 가치가 높아져. 우리나라 곧 이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뭘 버려야 되나, 지금 몸이 힘들어서 치병에 전념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가장으로서 막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좀만 되십시오. 나중에 저희도 이거 우리 병원에서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지금 연세대병원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세브란스에서. 예. 자, 미생물 점막 케어를 돕는 게 저녁에 과일이 좀 들어있는 퓨레 형태의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공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밤에 드리는데요. 밤에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우렁각시처럼 하룻밤 잘 자고 났더니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 따뜻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적으로 따뜻한 것이 최고 좋죠. 호흡이 늘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내적으로 늘 따뜻하고요. 마음이 이완되고 안정되고 관대하고 늘 감사를 느낄 줄 알면 여기가 따뜻해져요. 그게 훨씬 영향력이 크고 효율적입니다. 그런 거가 될 때에 이제 요거의 효과를 잘 냅니다. 어쨌든 저녁 할명 치유음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네, 보셨죠? 예.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 나머지 다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이 수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라는 거는 아까 다스릴 숫자, 다스릴 치자인데 자연 상태의 식물, 동물, 광물을 약으로 사용하기에 처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독성과 자극성을 없애고 안전하게 치료 효능을 높이게 약효를 변화시켜서 치료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 약기운이 어디로 가게 폐로 가려면 꿀에다가 이렇게 수치하고 수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비위장으로 가려면 생강, 콩팥은 소금, 간에는 식초, 심장에는 동변, 어린아이 오줌을 말해요. 이거 좀 이상한가요? 어린아이 오줌? 어혈이 겹칠 때는 술, 다음에는 생강즙, 실할 때는 소금물, 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약초로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재료도 쓰지만 약초들을 좀 써서 이거를 좀 전처리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동변 얘기도 해보죠. 예전에는 저런 게 이제 서양의학이 이 의학의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동양의학은 미개한 것, 덜 발달한 것 이렇게 오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개하고 덜 발달했다기보다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양의학은 숲 전체를 보는데 강함이 있고요.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는데 서양의학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모습은. 전체를 통찰하는 것은 동양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밀하게 적정한 양을 몇 미리 할지 이런 거는 서양의학이 확실히 탁월하고 훌륭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변도 예전에는 이게 무슨 몬도가네 같은 이상한 짓을 하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소변에 유로키나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여기 남자분들은 예전에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 받는 거 녹십자에서 경험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수거해 갖고 그런 걸 만들기도 했죠. 자, 이렇게. 자, 수치 효과는 일단은 세포의 소통력을 강하게 한다. 세포하고 세포의 이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강하게 한다. 식재료 영양성분이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 세지게 한다. 이렇게 소통력 강에 가까운 음식은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항상 좀 약간 전체를 넓게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숲 전체를. 이 얘기는 동양에서는 늘 하는 얘기인데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자기네들 아전인수로 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다른 사람 예를 하나만 더 듣게요. 질병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죠? 저기 아이폰 만든 사람이 누구더라? 갑자기. 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고 했을 때 주치의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6개월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6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실패했다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6년으로 늘렸다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암 관련해서 이 의사들의 보수 교육이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인데 그분의 책도 있어요. 책이 질병의 종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을 대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줌 아웃 하세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보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뒤로 최대한 물러서서 전체를 보라고. 절대 암은 국소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전체성의 질병입니다. 줌아웃 하세요. 줌아웃 하세요. 줌아웃 하세요. 그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자, 소통력이 강한 음식은 우리의 자연의 이치를 보면 좋아요. 우리는 지금 성체세포가 갑자기 굉장히 어린 세포로 돌아간 것이 암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서 알처럼 알이 하나, 수정란 하나에서 둘, 넷, 요때로 돌아간 거예요. 아주 미숙한 세포로 돌아간 건데, 얘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거를 다시 고쳐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갓난애를 생명을 키우듯이 해야 돼요. 갓난애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나, 이렇게. 그런데 아까 양수 안에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양수 안의 성분이 바닷물 성분하고 거의 똑같답니다. 바닷물을 뭐 3분의 1, 4분의 1 희석하면 양수하고 거의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뭐냐면 링거 꼽는 건데, 링거액하고 거의 같다고 합니다. 링거라고 하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부상자가 있는데 약품이 부족해서 막 죽어가고 이러니까 뭐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개구리의 심장 이거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심장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보려고 하면 떼놓으면 죽고 붙어 있으면 또 한차라리가 어렵고 했는데, 그 심장을 떼놓고도 바닷물하고 성분이 비슷하게 인체의 양수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렇게 했더니 얘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체에서 떨어져 나가도 바닷물 환경, 양수 환경이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환자들 우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 근데 왜 그게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이 아니라 다세포 생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을 잘하는 막 정기적 소통 능력이든 이런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는데 링거를 끼우면 우리가 그래도 바로 좀 편안해지고 바로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안심함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암 치료할 때 광물이 유효할 때가 많다니까요. 뭐 게르마늄을 여기다가 하고 게르마늄 목걸이를 하니까 좋더라. 일리가 있어요. 게르마늄이 이렇게 막 세포 간에 연결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 영양분만이 우리를 생명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서로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양분은 많은데 서로가 잘 안 돼. 전기적 스파크가 팍팍 이렇게 잘 안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돼요. 당뇨 걸리고 이렇게 돼요. 옆에 막 이걸 잘하게 하는 게 뭐냐? 미네랄이고 뭐 바이타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세 영양소가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자꾸 뭐 살 빠진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취하면 돼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마르고 키 작고 이러는데도 막 산을 날아다니는 도인들이 살찐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런 점을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력 강해하는 음식은 이게 빠져있네. 이게 바다나 갯벌 음식이 많아요. 바다나 갯벌 음식. 저희가 여기 등장하는 음식들이 주로 바다나 갯벌 음식을 항상 많이 써요. 뭐 오징어라든가 뭐 파래 김이라든가 뭐 조개라든가 이런 바다, 갯벌하고 바다. 그게 우리의 소통력을 강하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는 노폐물 때문에 세포와 세포의 소통이 너무나 안 된 게 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드셔야 되고, 또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같은 시간에 계속 같은 거를 줄 때 소화 흡수력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습관도 그러한데 일단 밖에서 뭐가 들어올 때 얘를 받아들일까 말까 낯선 게 들어오면 우리는 먼저 일단은 잠깐만 유보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개똥을 똥에는 그런 유익균도 있지만 또 독소도 있잖아요. 독소를 같이 빼내는 거니까. 개똥을 이렇게 바르면 이게 덧나지가 않은데 사람 똥을 여기다 바르다 보면 덧나는 경우가 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개똥은 개하고 우리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낯설어. 그러니까 피부가 딱 이렇게 뭔가 이게 안 받아들여. 근데 사람 똥은 좀 익숙해. 그러니까 쑥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독소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막 붓고 가렵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익숙한 것일수록 활짝 열고 흡수율을 높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익숙하냐? 옛날에는 내가 채소도 안 먹었어. 그래도 채소를 먹고 처음에 낯서니까 흡수율이 낮아져요.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100번을 먹어. 그러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게 운명이고 숙명인갑다. 이거를 매번 긴장했다 드릴까 말까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활짝 열어서 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관련하여서 이런 치유에서 좋은 거는 같은 종류 음식을 같은 시간에 계속 같게 먹어야 돼요. 그럼 물리기 쉽겠죠. 물릴 수 있어야 좋아요. 매번 다양한 걸 먹으면 좀 효과가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암 낳은 사람들, 다음 주부터 암 낳은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맨밥만 계속 먹어서 나았다는 분도 있고요. 그 세포 현미, 찹쌀, 맵쌀, 율무 뭐 4개인가 섞어가지고 그것만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먹어서 나았다는 분도 있고요. 된장국을 약초로 우려가지고 만든 된장국만 계속 먹어서 나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유는 그게 같은 시간에 같은 게 계속 들어가야 얘가 쫙 흡수를 노폐물을 안 남겨 샥 받아들여요. 근데 매번 새로운 거면 또 이거 새롭네, 잠깐만 이게 드릴지 말지 이러면서 소화 흡수가 좀 덜 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수치는 소통력이 강한 거, 그거는 갯벌이나 바다 음식이다. 물론 또 갯벌이 오염돼 가지고 안 좋다던데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수치로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해내기도 하고 마이너스보다는 저는 플러스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생선도 뭔가 막 이런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따지면 플러스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수치는 이렇게 소화 흡수율을 이렇게 좀 정상인의 수준으로 높이는데 체내 노폐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해암, 예전에는 해암이라고 했죠. 활명 음식 치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생야채가 좋은데 흡수율이 한 17%라고 합니다. 노폐물이 83% 남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거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런데 대신 이렇게 생거는 최고 좋은 게 효소가 살아있어요. 효소가. 한 45도, 50도를 높여버리면 효소가 거의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으면 좋다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대신 흡수율은 굉장히 안 좋아요. 다 갖춘 게 없어요. 흡수율도 엄청 좋고 효소도 다 산 음식은 없다는 뜻이에요. 흡수율은 떨어진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오래 씹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된장에다가 이렇게 해먹는 게 저 엽록소가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 습관이 굉장히 현명한데 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것만 먹기 심심해서 맛으로 먹는 줄 알았더니 맛도 있지만 이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채소에 이걸 드리기 좋게 되어 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또 운동도 좀 하면 또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흡수율에서 여기 섬유질이나 이런 거가 너무 많으면 소화 흡수가 물론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녹즙을 짜서 이렇게 굉장히 거친 섬유선을 좀 빼내고 먹기도 하죠. 흡수율을 좀 높이기 위함입니다. 한 67%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녹즙도 발효한 녹즙도 가끔 있더라고요. 흡수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저희 여기 퓨레나 그 습도 이게 발효가 돼서 하루쯤 있으면 이렇게 봉지가 막 빵빵 터질 듯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상한 게 아니라 발효된 거예요. 오히려 소화 흡수율이 떨어진 분은 하루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한 게 아니니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먹어보는데 저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하루쯤 있을 때 먹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된장도 있고요. 서양 사람들도 샐러드를 할 때 이런 원리를 뭔가에 의해서 알게 됐는지 여기에 식초를 뿌려요.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 식초도 그거를 잘 뽑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드실 때 식초나 뭐 간장이나 된장 등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오래 씹고 또 늘 운동을 해서 온몸에 활력이 되면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 이런 조건을 갖고 이걸 살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율이 안 돼서 효소가 좋아서 먹고 싶긴 취하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은 익히는 게 좋아요. 익혀고 갈면 소화 흡수가 훨씬 높아져요. 생으로 간 10%면 60%고 익혀서 가면 90%가 흡수돼요. 대신 뭐가 손해죠? 효소가 없어지는 게 손해예요. 두 개를 다 갖춘 게 없으니까 아까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갈아서 흡수해가지고 여기에 좋은 효소가 들어있는 좋은 진간장이나 좋은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진간장 막 30년 동안 했다 뭐 이런 거는 뭐 금값보다 비싸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게 사기만 아니면 정말 좋은 식초도 그러하고 그런 거를 써서 쓰시기 바랍니다.